56페이지 1번. 그림 문제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하잖아. 예. 그림 기체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 과정인데 가는 반응 전인데 지금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 B, C가 어떤 건지 범리라고 하는데 이걸 옆에다 표현해 줬지. 그래서 중간에 반응 중간 과정 봤더니 A가 2개, 그다음에 B가 3개, C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중간 과정이고, 이제 다까지 가서 갔더니 다는 반응 후잖아. 가는 반응의 중간 과정이고 이거 반응 전이고, 반응 후에, 그러니까 반응이 다 끝난 후에 봤더니 뭐가 완전히 사라졌냐면 A가 없지? 없고 B가 2개, C가 4개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처음 반응 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의 중간 과정에 A가 2개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 완전히 없어졌잖아. A 2개가 다 사라지면서 C가 몇 개 증가했냐면 C가 2개 증가했지. 2 증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하나 줄어들잖아, 그 와중에.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의 비율을 보면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 A, B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반응의 개수, 반응의 개수비가 반응의 개수의 비와 같으니까, 분자수의 비가 개수의 비와 같으니까 A가 2개 사라지고 B가 1개 사라지는 동안 C가 2개 생기는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는 2대 1대 2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에 화학 반응식 지금 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기체 A, B가 반응했고 기체 C가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기체 A, B, C인데 얘네들은 2대 1은 숫자 안 쓸 거니까 2대 1대 2로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억이 맞고, 그냥 그런 식이라고 치면 지금 나는 반응의 중간 과정인데 아마도 반응이 다 끝나서 C가 4개가 생겨있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C가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A하고 B만 있다고 써있고 기체 A,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A, B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C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가 4개가 생기는 정도의 양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최소. 그래서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B는 이 C 4개를 만들기 위해서 B는 최소한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B는 최소한 2개가 들어가고 A는 최소한 4개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반응을 다 하고 나면 B가 여전히 몇 개가 남아있어? 2개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반응해서 사라진 B가 2개고 반응 안 한 B가 여전히 2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B 4개 들어있었다가 그 중에 2개가 반응했고, 그치? A는 4개가 들어있다 다 반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에 존재하는 기체의 몰비 물어봤는데 A하고 B가 결국은 4개씩 존재하는 것처럼 되니까 1대1 존재하는 개수, 분자수의 B는 몰비랑 똑같으니까 기체 몰비는 똑같이 1대1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다 중에 기체의 총질량 물어봤는데 너희 이 실험을 하면 박스 안에, 지금 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실험인데 이 박스 안에서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전혀 없잖아. 요 안에 있는 재료들로 반응이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 전에 들어간 질량의 총합은 반응 후 질량의 총합과 같아야 돼. 왜냐하면 중간에 재료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없어. 그리고 안에 있던 게 빠져나간 게 전혀 없지. 그래서 그 재료들의 총 질량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다가 아니라 질량을 계속 보존되는 거지. 질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그 질량이 가장 작은 게 아니라 같은 질량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고 뒤에서 틀려요. 2번 20도씨 1기압에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기체 X로 분해가 되는데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너희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수소 H2O2 2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수소 원자가 총 4개가 들어갔고 산소 원자가 총 4개가 들어갔지. 근데 나와 있는데 물 보면 물에서는 수소 원자 4개랑 산소 원자 2개만 해결했으니까 나머지가 X에 3개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걔가 기체 X로 분해, X도 기체야. 그럼 남아있는 게 산소 원자 2개인데 걔가 기체가 되려면 O2의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 X가 O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너희들 우리 풀었던 그 문제 프린트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물을 통과해서 기체를 얻는 방식이 있어. 그런 포집 방법을 수상치환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물을 다 채워놓고 기체가 생기면 기체의 밀도가 작아서 기체가 위쪽으로 모이면서 물을 밀어내서 위쪽에 X 기체가 위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야. 여기 모이는 기체가 산소다.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물어봤는데 뭐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지금 20도씨 1기압이라고 했는데 그때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X는 산소 기체니까 O2인데 O2는 원자 두 개가 분자 하나를 만드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거를 이원자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는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H2O2 1.7g이 분해되면 H2O가 몇 몰이 생기는지 이거 반응식 통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얘가 1.7g이 분해됐을 때 그때 물은 몇 몰 생기냐 이걸 묻는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몰로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질량을 뭘 해야 돼? 몰수로 몇 몰인지를 바꿔야 되겠지.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2O2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산화수소의 분자량은 수소 2개, 산소 2개니까 2 더하기 32라서 34겠지? 그럼 얘는 1몰이 34g인데 지금 1.7g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몰이냐? 0.05몰 뭐 이렇네. 자, 그럼 얘네들이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과산화수소가 0.05몰 들어갔어. 그럼 걔가 다 반응하면 그때 물도 0.05몰이 생성돼야 되겠지.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X 산소기체, 지금 여기 산소기체가 240ml가 생성될 때라고 했는데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야. 근데 지금 이 기체가 240ml, 다시 말해 0.24리터만큼 얻어졌어. 그럼 몇 몰 얻어진 거야? 24리터가 1몰이니까 0.24리터는 0.01몰이겠지. 산소가 0.01몰 얻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식에서 생성된 물하고 이 산소는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그때 아래 보니까 얻어진 산소가 0.01몰이야. 얘가 0.01몰이면 물은 0.02몰 생겨야 되겠지? 물의 질량으로 물어봤으니까 0.02몰의 질량은 얘는 분자량이 18이잖아. 1몰이 18g이니까 얘는 몇 g이다? 0.36g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다 맞는 말이네. 답은 5번이 되겠지. 3번 T도씨 1기압에서 지금 온도를 명확히 주진 않았는데 이때 요 온도 압력에서 온도는 T도라는 온도고 기체의 1몰의 부피를 그냥 V0라고 놨어요. 임의의 값을 줬고 뷰테인이 완전 연소하는 반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 계수 맞출 줄 알잖아. 그러니까 A, B 구할 수 있겠지. 탄소 원자 4개, 그래서 이산화탄소 4개고 수소 원자가 10개니까 물분자에서 수소를 10개 해결하려면 B가 5여야겠지. 자, 그렇게 하고 놨더니 산소가 여기서 8개, 여기서 여기서 5개. 그러면 총 산소가 13개잖아. 그럼 산소가 13개가 나오려면 13개 들어가야 되는데 O2니까 2분의 13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A는 2분의 13이고 B는 5니까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2분의 13, 6.5잖아. 그치? 그래서 A가 더 크다. 이거는 사실 제대로 쓰는 반응식이면 전체를 몇 배 해줘야 돼? A분의 13이니까 2분의 13이니까 분수 없애기 위해서 2배 전체 해줘야 되기는 해. 여기 이제 A, B를 임의의 숫자로 놔놓고서 그냥 비율로 보는 거지. 그래서 A, B 비교는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를 2배를 해줘야 돼요. 여하튼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실린더에 얘네들을 넣고 반응을 시켰는데 실린더의 부피가 0.3V제로 증가한 다음에 완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 반응 전에 개수의 공간을 좀 넓혀서 개수의 총합 이게 지금 보면 다 기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는 몰비와 일치하잖아. 몰비는 개수비와 일치하지. 근데 반응 전에 이 기체들의 몰비는 여기 개수비는 1이고 얘가 얼마라 했어? 6.5잖아. 반응 전에는 7.5만큼 이 개수가 7.5니까 예를 들어 반응 전에 7.5몰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네가 완벽하게 반응해서 반응이 완결이 되게 되면 7.5몰 들어가고 반응 후에 개수의 총합은 4하고 5잖아. 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간 재료가 완전히 다 소멸돼서 다 반응이 끝나게 되면 반응 전에 7.5몰이 들어가서 다 반응하고 나면 9몰 생기는 상황인 거야. 그럼 반응 전후에 후가 더 물질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반응 후에 기체의 부피가 당연히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얼마나 커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 C4H10이 1몰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치면 반응 전에 물질의 총 몰수가 7.5몰인데 반응 후에는 9몰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몇 몰 증가해요? 1.5몰 증가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응을 시키고 나면 반응 후에 반응 전보다 1.5몰 정도 기체의 양이 많아지는 비율이란 말이야. 그런데 1.5몰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부피로 치면 얼마 증가해야 돼? 여기 보니까 1몰의 부피가 얼마라 했어? V0라고 했잖아. 1몰의 부피가 V0면 1.5몰 증가하면 1.5 V0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0.3 V0만큼 증가를 했다 그랬어.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개수 그대로 더한 걸 썼으니까 이 C4H10이 1몰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생각한 C4H10 1몰 있을 때보다 2배만큼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럼 반응에 참여한 물질의 양이 2배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반응 전에 C4H10이 2몰 들어가서 반응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산소랑 반응인데 산소가 6.5몰의 2배, 13몰 요렇게 반응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4몰의 2배, 8몰 생기고 물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G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이 아니라 수증기겠지? 수증기가 10몰 생기는 요렇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에 15몰 들어가고 반응 후에 18몰 나와서 3몰 정도 물질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부피가 3V0만큼 1몰의 부피가 V0니까 3V0가 아니라 0.3V0네? 그러면 얘가 0점이겠다. 0.1, 0.0.8,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반응 전에 1.5몰만큼 참여해서 반응 후에 1.8몰만큼 물질이 많아지게 되는 선생님이 소수점 자리 헷갈려서 이렇게 돼서 반응 전후에 0.3몰만큼 물질의 양의 차이가 났지? 그래서 부피도 0.3 V0만큼 그만큼 부피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0.8몰인 거잖아. 1.2몰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반응한 산소는 아까 선생님 여기 10의 자를 소수점을 위치를 잘못 봐서 1.3몰만큼 반응을 한 거지. 그럼 O2 1.3몰이 몇 g인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산소는 분자량이 얼마야? 32지. 16 곱하기 2니까 지금 1.3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어.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1.6g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질량은 40g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거지. 니은은 0.8몰이니까 틀렸어요. 대충 알겠어? 답은 기억 디귿이고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약간 중간에 버벅거리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이 개수들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 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들 중에 복잡한 문제 중에 개수를 A, B, X, Y 이렇게 놓고 정확히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반응 전의 기체의 부피랑 반응 후의 기체의 부피가 얼마 증가해. 그러면 그 증가하는 부피의 양이 걔네들의 개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반응 전,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 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 반응이면 얘네들이 1대1 대 1대1로 반응하잖아. 그러면 얘가 1몰 사용하고 얘가 1몰 사용될 때 얘네들이 1몰씩 생기는 거니까 증가 감소가 똑같지.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만큼 늘어나니까 실제로 전체 부피의 차이가 없어. 다 기체라고 치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2D 이렇게 되면 얘 1씩 감소하고 얘 1 증가할 때 얘가 2 증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감소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양이 많지. 1 많잖아. 개수가 1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반응 전의 개수의 총합하고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여기 보니까 만약에 C4H10이 1몰만큼 반응했다고 치면 1.5몰 차이가 나는 거였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1.5몰 차이 나면 부피도 1.5V0 차이인데 여기서는 0.3V0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얼만큼씩 반응했는지를 환산돼서 문제를 푼 거지. 선생님이 이걸 3V0로 착각해서 여기 밑에를 계산해가지고 헷갈렸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 이거에 이게 1.5에 0.3이니까 20분의 1인 거잖아. 5분의 1인 거잖아. 그치? 5분의 1 정도? 그럼 5분의 1이니까 각각의 몰수 다 얘가 이걸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이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얼만큼씩 반응인지 정확한 몰수를 따져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질량까지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미안해 버벅거려서. 자 4번 탄산칼슘 묽은염산 반응의 양적 관계인데 너희들 이거 알지? 칼슘 수소 염소 됐고 산소 하나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 CO3잖아. 나머지를 X에서 해결하는데 이 CO3 중에 산소 하나 여기로 갔고 여기는 CO2만 남겠지.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래서 묽은 염산 80ml에 삼각 플라스크에 담은 다음에 질량을 측정해서 처음에 염산하고 플라스크 질량만 딱 쟀을 때가 W1이고 거기다가 탄산칼슘을 집어넣으면 이 나 부분 반응을 시키기 전에 처음에 염산이랑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탄산칼슘 들어간 만큼의 질량이 반응 전 질량이 되겠지. 그 반응을 시키고 나면 요런 애들이 생기는 잘 보면 지금 여기 안 막았잖아. 막아놓지 않았어. 열어놨잖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기체들은 발생해서 날아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생성되는 물질 중에 기체가 뭐밖에 없어? X, 이산화탄소밖에 없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반응 후에 질량 W2를 측정하면 날아간 이산화탄소 빠진 만큼의 질량이 남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다가 솜을 막아놓는 그림이 있어. 솜을 막는 이유는 이 반응이 살짝 열이 생겨. 살짝 열이 생기면 이 물이 살짝 열 때문에 표면에서 증발이 조금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물 수증기가 날아가는 것 때문에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솜으로 막으면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 솜은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수증기 같은 애들은 아직 100도 온도는 아니니까 여기 부딪히면 금방 다시 물방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못 날아가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실험 후에 전과 후에 질량 차이가 생기는데 그 질량 차이는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생성된 X의 분자량 물어봤거든. 그럼 생성된 X의 분자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반응 전후 해서 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분자량 구할 때 보통 뭘 이용해? 질량 이용하잖아. 그럼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반응 전의 질량과 원래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W2는 W1보다 작겠지? 그 차이 나는 만큼. 이산화탄소 날아간 만큼 질량이 줄어서 W2일 거니까 요게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 질량을 물어보면 이걸로 끝인데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분자량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탄산칼슘 이거 보니까 데이터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면 X랑 W랑 막 이런 것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X가 탄산칼슘의 질량이니까 탄산칼슘 이용하는 거야. 탄산칼슘이랑 이산화탄소가 개수비가 1대1이잖아. 그럼 개수비는 몰비와 같아. 그래서 이 반응이 완결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 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탄산칼슘을 모두 반응시킨다고 했잖아. 모두 반응시키면 결국 X가 다 반응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X가 다 반응하면 결국 이 탄산칼슘 X가 들어간 몰수만큼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될 거니까 탄산칼슘의 몰수는 분자량, 화학식량 100이라고 했고 화학식량분의 얘의 질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돼? 지금 이산화탄소랑 탄산칼슘은 개수가 똑같잖아. 그래서 둘이 1대1이니까 이 탄산칼슘의 몰수는 지금 이산화탄소 분자량 모르니까 대문자 M이라고 놓으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에서 분자량으로 탄산칼슘의 몰수는 1이고 그거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M이라고 놓으면 W1 플러스 X 마이너스 W2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으로 나눈 값과 값이 같아야 되겠지? 1대1 나와야겠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M이잖아. M은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보내서 정리를 하면 100은 어디로 가? 분모에 있던 100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지. 그치?
다음에 여기 그대로 있겠지? W1 플러스 X 마이너스 W2. 얘는 틀렸고 얘는 틀렸네. 답은 그냥 나왔네. 요거. 그 다음에 X는 분모로 가겠지? 이렇게. 측정계가 이렇게 돼서 분자량은 이렇게 구해질 거라는 거지. 됐어? 근데 이게 여기서 모두 반응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다 반응했다고 보는 거야.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염산의 양이나 염산의 농도에 따라서 탄산칼슘이 다 반응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발생하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반대로 문제를 풀기도 해. 그래서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용해서 실제로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을 구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염산이 충분히 들어갔을 거야. 충분한 양의 염산일 경우에는 들어간 탄산칼슘이 다 반응하는 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염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탄산칼슘이 다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날아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산칼슘이 실제로 얼마나 반응했는지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들 나와 있을 때 데이터들 같이 나와 있으면 데이터 응용해서 반응이 참여한 아이들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면 되겠지. 이게 문자로 나와서 사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로 나오면 훨씬 간단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반응식이다 라고 나왔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콕으로 분리된 용기에 Wg 똑같이 들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분자량은 B가 A가 B의 2배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B의 분자량을 X라고 놓으면 A의 분자량은 2X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A가 Wg이라는 거는 얘는 2X분의 W 몰인 거지. 그리고 얘는 X분의 W 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몰수가 누가 더 몰수가 큰 거야? 얘가 더 많이 있는 거지. 2배 몰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반응 전 기체의 몰비는 2x분의 w 대 x분의 w니까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지. 이렇게 되겠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반응 후 물어봤는데 지금 위에 반응식이 2a 더하기 b가 2c가 된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쓰려니까 또 귀찮아. 그럼 이렇게 보자. 얘가 1몰이라고 치면 얘는 2몰인 거잖아. 선생님이 귀찮아서 임의의 값을 쓰는 거야.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1몰이고 얘가 2몰이야.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2대1의 몰비로 할 거잖아. 2대1의 몰비로 할 거니까 이걸 다 쓰겠지. 그리고 이거는 반만 쓰겠지. 그리고 C는 A가 쓴 만큼 생기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응을 다 하고 나면 얘는 없고 얘는 1.5 남아있고 얘는 1 생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분자수는 1.5랑 1이니까 2.5인데 C의 분자는 1몰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 몇이야?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이 맞지. 선생님이 정확한 값을 막 구해야 되고 그런 문제면 이렇게 멋대로 1몰, 2몰 이렇게 안 해.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비율을 물어보잖아. 비율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임의의 값으로 넣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비율을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명확한 값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멋대로 막 이렇게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생성된 C의 질량 물어봤는데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지금 결국은 A를 다 썼지. 맞아? A는 2x분의 W를 다 썼고 질량 물어봤으니까 이제 질량을 생각하자. A를 다 썼으니까 A를 Wg 사용했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들어가 있는 것에 4분의 1몰 썼잖아. 그러면 처음 들어간 질량도 W잖아. 그럼 그 질량의 4분의 1이 사용된 거지. 그럼 사용된 B의 질량은 4분의 Wg 사용된 거잖아. 맞아? 너희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질량이 보존되려면 반응물 사용된 질량만큼 생성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질량이 보존될 수 있겠지. 그래서 반응물이 사용된 총 질량이 이거의 합이란 말이야. 그만큼 C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되겠어? 그래서 Wg이랑 4분의 W니까 4분의 5W지. 2분의 5W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니은 하나만 맞았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게 약간 몰 등장하면서 약간 복잡해지고
미지수가 자꾸 나와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주면 사실 계산이 어렵지 않아. 근데 모르는 수치로 미지수 막 W 이런 거 주고 X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수식화 시켜서 또 뭔가 하려면 또 다른 수치들이 비례적으로 곱해지고 해야 돼서 좀 복잡해지는 건데, 이거를 잘 모르겠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면 비율 보고 따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얘네들의 몰비에 대해서 임의의 몰비를 사용했잖아. 그럼 사용된 것의 양의 비율 가지고 그 질량도 이 사용된 몰비의 비율에 맞춰 사용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다 썼으니까 다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지. 다음에 6번.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가지고 있는데 0.5 몰롱도 수용액이 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0.5 몰롱도가 되려면 용액이 더 진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용질이 더 들어가게 주기는 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얘는 0.1 몰 퍼 리터니까 이 안에 있는 용질은 얘가 1리터 있으니까 0.1 몰에 포도당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냥 포도당 0.35를 넣어도 되냐? 그냥 포도당 0.35를 그대로 넣으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포도당은 0.5몰이 되지. 근데 용질이 추가로 들어가면 전체 부피가 1리터보다 조금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0.5몰의 용질인데 전체 부피가 1리터보다 큰 값이야. 계산하면 0.5보다 작은 농도가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포도당만 0.54를 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물을 증발시키면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용질은 똑같이 0.1몰 있는데 물을 증발시켜서 부피를 5분의 1로 줄이면 부피가 얼마가 돼? 200ml가 되겠지? 0.2리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농도는 얼마야? 0.5 몰농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물만 증발했으니까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고 증발한 물 빼고 전체 부피는 5분의 1로 줄었다고 했으니까 1리터에서 0.2리터로 줄었다. 그래서 그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고 전체 부피가 바뀐 요렇게 해서 농도 계산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에 포도당을 0.9몰을 넣어. 지금 용질이 0.1몰 있는데 거기다 0.9몰을 넣으면 총 포도당이 얼마가 돼? 1몰이 되잖아. 근데 거기다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를 얼마가 되게 만들었어? 2리터가 되게 만들었지. 그러면 2분의 1 몰농도, 다시 말해 0.15 몰농도짜리 용액으로 만들어지겠지. 전체 부피도 바꾸고 포도당의 양도 바꿨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의 방법은 맞지만 기억의 방법은 틀렸다. 7번 1리터 수용액 가다의 몰농도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용질의 질량. 여기가 몰농도, 여기가 용질의 질량이야. 그리고 용액의 부피가 정해졌어. 1리터. 그치? 그러면 결국은 0.1 몰농도라는 거는 그 안에 용질이 0.1 몰 있다는 소리인 거네? 용액 자체가 1리터짜리니까. 그리고 0.3 몰농도라는 것도 그 안에 용질이 0.3 몰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겠지. 용질의 양이 이렇게 돼.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Ag 있을 때 0.1 몰이야. 그러면 가의 분자량은 Ag이 0.1 몰이려면 얘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 10A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 10A분의 A가 0.1일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나의 분자량은 나는 3A 있는데 3A의 몰수가 0.3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0.3이 3A를 나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럼 나의 분자량은 3A를 0.3으로 나눠준 것과 같을 테니까 얼마야? 10A. 똑같네. 분자량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 어때? A가 0.3몰이지? A가 0.3몰이니까 다의 분자량은 0.3은 다의 분자량분의 A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의 분자량은 0.3분의 A니까 3분의 10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각각의 분자량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가 용질의 분자량은 10A 맞고, 그 다음에 용질의 양 몇 몰이냐는 지금 아까 했잖아. 나는 0.3몰, 다는 0.3몰이잖아. 두 개 똑같지?
그치? 그다음에 용질의 분자량 여기 가나다 오른쪽에 계산해놨지? 다가 얘잖아. 3분의 10, 3분의 10A. 가는 10A. 누가 더 커? 다가 가의 3배가 아니라 가가 다의 3배가 되는 거지? 반대로 써있지?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아요. 이 문제는 그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1리터 용액이니까 이 몰농도가 걔네들 용질의 몰수와 똑같다. 요것만 보면 사실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8번 0.05 몰농도의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자, 이렇게 만들고 1리터 만든대. 1리터 만들면 용질이 얼마나 있어야 돼? 0.05 몰 퍼 리터의 용액을 만들 건데 1리터 용액을 만들 거니까 용질 0.05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좀 약간 애매하다. 밀도 주고 98% A 수용액 X ml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0.05 몰만큼의 A가 필요한데 걔가 몇 그램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보니까 X ml라고 부피를 줬네? 내가 너희들 지난번에 했었지. 액체나 용액 뭐 이렇게 액체가 부피로 나왔어. 근데 그거를 질량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뭘 이용하면 돼? 밀도 이용하면 되잖아. 이게 밀도를 줬지?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단 말이야. X ml고 밀도가 D야. 그럼 얘는 몇 g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D g이 되겠지. 맞아? 그런데 이거는 수용액, 용액이 XD g, 지금 이 Xml는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용액이 100% 용액이 아니라 몇 퍼센트 용액이야? 98%야. 그러면 이 중에 98%만 용질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용질이 이 중에 98% 있으니까 용질은 얼마야? 0.98 XD g 이렇게 되겠지. 요게 용질의 양이겠지. 그래서 그런 용액을 1리터짜리 우리 이거 특정 농도의 용액 만들 거니까 기억은 무슨 용기야? 부피 플라스크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부피 플라스크예요. 거기다 모두 옮긴 다음에 증류수를 표성까지 채우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농도가 맞나 보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겠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용질을 이만큼 쓰는데 그 용질의 양이 얼마여야 돼? 0.05몰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용질의 분자량은 지금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분자량이 원래 몰라메스라고 해서 대문자 M을 쓰기, 몰농도랑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의 분자량이라고 놓으면 결국 이 용질은 분자량으로 얘를 나눠줬을 때 내가 원하는 몰수 얼마? 0.0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 아이의 분자량 MA는 0.05로 0.98xd를 나눠주는 거가 같은 값이 되겠지. 소수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옮기고 얼마냐? 20이 안 나오잖아. 20을 딱 안 떨어지지. 0.6xd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왜냐하면 위에가 0.98이라고 하지. 만약에 위에가 1이면 20dx가 나올 거거든? 근데 1이 딱 아니라 98%짜리 용액이다 보니까 0.98xd만큼의 질량이 나오니까 얘를 계산했더니 결국 이 분자량이 20dx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애매하게 조금 부족한 수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려요. 기억은 맞고. 요것 때문에 여기 딱 요 수치가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0.5 몰농도 A 수용액 1리터에 98% X 수용, A 수용액 X 밀리터를 더 가하면 몰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거야. 그치? 그럼 이 가나다 과정을 통해서 만든 용액은 얘잖아. 근데 이 용액에다가 요 양, 여기 가에 있는 만큼을 더 넣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준 바에 의하면 용질의 양은 처음에 용질 여기 안에 들어있었던 요만큼 요 용질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동일한 만큼을 더 넣었으면 용질의 양은 2배로 커지겠지. 용질의 양은 2배로 커지는데 용액의 부피는 1리터 용액에다가 얼만큼만 넣었어? Xml만 증가하는 거잖아. 용질의 양은 2배로 커지는데 용액 전체의 부피는 Xml만큼밖에 증가를 안 해.
그러면 농도는 오히려 어떻게 돼? 얘를 용지를 두 배를 넣어줬는데 용액의 부피는 요만큼 늘어났지. 선생님 미안해 헷갈려서. 용질이 2배 들어가서 일단 용질의 양이 2배가 되면 농도가 2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늘어나는 부피가 여기 집어넣어준 X만큼 어쨌든 증류수가 좀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A라는 용질만 넣은 게 아니라 수용액을 넣었기 때문에 이 Xml에 미량의 물이 들어가 있잖아. 부피가 1보다 커지게 돼. 그래서 용질은 2배 많아졌는데 전체 부피는 1리터보다 조금 커지다 보니 전체 농도는 2배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용질의 양이 2배가 들어간다는 포인트만 보면 농도가 2배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전체 용액의 부피가 X 밀리리터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리터보다 커졌기 때문에 2배의 농도로 확 진해지진 않고 조금 그거보다 조금 작은 농도 늘어나긴 하지만 좀 작다. 그래서 요거보다 작아진다는 설명이 맞아요. 만약에 고체 A가 뭐 물론 고체 A만 들어가선 또 어차피 1리터의 부피가 아니긴 할 거야. 부피가 조금 걔 때문에 늘어나긴 하겠지만 약간 미량 늘어나고 용질은 2배가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 부피가 1리터로 유지되지 못하다 보니 농도가 2배로 바로 커지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고 니은만 틀려요. 뭔가 엉키는 문제들을 어쨌든 풀긴 했는데 여기 8개밖에 없긴 한데 나올 만한 유형들이 하나씩 다 나온 것 같기는 해. 완전 양적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막 환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자, 1번. 우리 주율이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아세트산은 알코올이 아니라 카복실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책에도 나왔었지. 그 다음에 녹말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되게 덩어리가 큰 분자야. 그리고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 말고 폴리에틸렌은 고분자 화합, 이것도 덩어리가 큰데 인공적으로 만든 거지. 합성 고분자 화합물. 녹말 같은 애들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메테인 CH4잖아. 완전 연소시키면 당연히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물이 되겠지. 그래서 1번 빼고 다 맞아. 1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합성한 물질이 뭐야? 암모니아 합성했었어. 그 다음에 캐러더스 연구팀이 합성한 뭐야? 캐러더스 나일론이었지? 나일론은 이렇다. 그래서 기억,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암모니아를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일론인데 합성섬유에 해당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일론은 탄소를 기본으로 하고 수소나 산소나 이런 아이들이 탄소와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요. 너희 문제 프린트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탄소화합물 교과서 풀 때 나왔었나? 탄소화합물하고 탄화수소 구별해서 기억해야겠지?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이고 사실 그런 것 아니고 산소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탄소를 기본으로 수소 외에 다른 아이들 같이 결합해 있는 모든 그런 통칭에서 그걸 탄소화합물이라 부른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다 맞아.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X.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 안 했어. 그치? 원유를 분별 중요하는 걸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만들거나 약간 이런 합성 섬유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원유에서 분별 중지돼서 나오는 성분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프타라고 불러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사실 빠지긴 했어. 문제집이라서 그냥 들어있는 것 같아. 생활 속 탄소화물 메테인은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메테인 천연가스 우리 천연가스라고 하고 LNG의 성분인데 이거 도시가스라고 말하지. 가정용 연료. 그 다음에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 맞지. 그 다음에 포도당은 탄수화물 식품의 주성분. 이것도 맞아요. 우리 밥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최종적으로 소화돼서 뭐가 돼? 포도당이 되잖아. 포도당은 탄수화물 식품의 주성분이 맞아. 그래서 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교육과정 옛날 책에 나왔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으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슬쩍 보면 포장용 랩이나 스타이로폼이나 스티로폼이라고 보통 하는데 식기 뭐 이런 애들이 플라스틱이라고 분류가 된단 말이야. 플라스틱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고 기본이 뭐야?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잖아. 그리고 탄소랑 수소 또는 탄소, 수소, 산소 뭐 아니면 질소 뭐 이런 애들 같이 끼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들어있는 X는 탄소여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식기 부분에서 이제 질소 말고 다른 애가 또 있잖아. 근데 보통 이 다른 아이들이 뭐가 함께 꼭 들어가냐면 거의 수소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X는 탄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탄소인 거고 질소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수소여야 돼.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안 배운 거라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는 우리 이것도 안 배웠잖아.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이런 거 안 배웠단 말이야. 교육과정에서 다 빠진 건데 그냥 문제집에 남아 있어야지. 이 가짜가 가능한 거고 소자가 변형이야, 변형. 그래서 가소가 가능, 열을 가해서 모양 변형이 가능한 애가 열가소성 수지고, 경화는 잘 안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열을 가해도 모양이 잘 안 바뀌는 걸 열경화성 수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다는 식기에 사용하는 거잖아. 너희 식기로 사용하는 것들이 열에 쉽게 변성되면 되겠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는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는 플라스틱은 쓰면 안 좋아. 열 경화성을 써야 돼.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기억 하나 빼고는 맞는 게 없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용이랑 사실 큰 상관없어서. 자, 6번 그림은 분자 가에서 다 탄소, 수소,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수. 자, 공유결합수. 그 다음에 산소 원자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 봐. 다는 산소가 한 개도 없어. 산소가 하나도 없고 CH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 그런 물질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다 수소랑만 결합한 애밖에 없잖아. 메테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는 메테인이야. 그 다음에 나는 탄소랑 수소가 결합한 게 3개 있고 그 안에 산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탄소가 수소랑 3개는 결합해야 돼. 그치? 그리고 산소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탄소는 결합선을 끝냈잖아. 탄소는 완성됐어. 그럼 이제 뭐가 문제? 산소가 문제잖아. 이 뒤가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 가나다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다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수소 사이의 결합이 3개인데 산소가 2개 있잖아. 그 나머지 하나 얘가 되겠지. 아세트산은 산소 2개인데 그 산소 2개 중에 하나는 탄소랑 이중 결합을 하고 하나는 단일 결합. 이런 형태로 형성돼. 가나다를 예시를 줬기 때문에 골라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걸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러면 아세트산이잖아. 약산성 물질의 신맛이 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잖아. 에탄올은 알코올에 포함돼. 알코올 성분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메테인 무슨 구조라고 했어? 정사각형이 아니라 삼연체 구조라고 했지? 입체적인 모양으로 탄소 주변에 수소의 전자쌍이 최대한 퍼져서 다 같은 거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정삼연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지. 기억하고 니은만 맞지. 메탄올 알아요? 어떤 거? 메탄올. 그렇네. 미안해. 메탄올 그치. 그렇지. 위에서 메탄올 줬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에탄올이라고 쓰고 있었네. 맞아. 예리해. 7번. 표는 원자, XG의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거고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줬고 특별히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6.02 곱하기 10에 23 쓰면 되고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딱 언급해주면 그거 맞춰 쓰면 돼요. 저기 원자 한 개의 질량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자 하나의 질량을 가지고 얘네들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원자량은 아보가드로 수 이용하면 되니까.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에 23승 개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한 개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원자량은 이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3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 한 개인데 실제로 6 곱하기 10의 23승 우리가 묶어서 걔 질량 얘기할 거니까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니까 그람 쓰기는 좀 그렇고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따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야? 1이지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12. 그 다음에 g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지워지고 요거 이렇게 돼서 16 이렇게 되겠지. 각각의 원자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xg 중에 원자량은 g가 제일 크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y의 원자량 아까 계산했더니 10이 나왔잖아. 틀렸고 분자량은 YG2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44.
그 다음에 G3는 16에 16 곱하기 3이니까 48.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요거 더 크다는 설명 틀렸고, 그 다음에 G 8g, G가 지금 원자량이 16이야. 그러면 1몰이 16g인데 지금 8g이면 몇 몰이에요? 0.5몰이지? 그럼 원자수는 아보가드로스의 절반만큼 이렇게 들어있겠지. 맞네? 그 다음에 분자. X가 1이니까 1 더하기 G가 16이니까 얘는 18. 이 분자량이 18이니까 이거 18몰 속에 들어있는 분자는 1몰이어야지. 그치? 다 틀리고 4번 하나 맞아요. 가와 나는 얼음과 염화나트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 모형 그림은 화학초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문제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봤는데 얼음이라는 거 결국 H2O잖아. 그럼 얘 분자량이 18이고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염소가 잠깐만. A라고 했네. 그냥 화학식량을 A라고 잡았어. 물론 이거 구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놨을 때 얼음 18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라고 했는데 얼음 18g 얼음 1몰이니까 수소 원자가 2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랑 같은 수의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염화나트륨의 질량 물어봤는데 2몰과 같은 수의 이온을 포함해야 돼. 너희들 NaCl은 Na 플러스 양이온과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존재하는 거잖아. 위에 1몰 있으면 이온은 총 몇 몰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지? 그래서 수소 원자 2몰하고 그 얼음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실제로 2몰이고 이 2몰과 같은 수의 이온이, 그러니까 이온이 2몰이 되려면 결국 염화나트륨은 몇 몰만 있으면 돼? 1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1몰만 있으면 되는데 그 1몰은 걔네들의 화학식량과 질량이 같겠지. 그래서 질량이 얼마가 있으면 되는 거야? A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9번. 금속엠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 그러면 이제 충분한 양, 산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금속엠이 얼마냐가 반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지. 그래서 금속산화물 X를 상성을 했어. 근데 반응 전에 11.2g, 금속, 반응 전에라고 반응 전과 후의 금속 조각의 질량이니까 반응 전에 금속이, 그러니까 M이겠지? 11.2g인데 반응 후에 걔가 산화물이 돼서 X가 되었을 때 여기야. 그럼 질량 차이가 얼마 나는 거야? 4.8g 나는 거잖아. 이 4.8g은 반응한 누구야? 산소의 질량인 거지. 금속이 처음에 11.2g의 금속이 있었고 나중에 얘가 산화물이 생겼을 때 16g이면 이 4.8은 걔가 반응한 산소의 질량인 거야. 산소. 되겠어? 그러면 산소의 질량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 화합물이 어떻게 되냐? 너희들 알잖아. 이거에 여기 써있는 이런 숫자들. 요런 숫자들이 몇 몰씩 결합했다는 몰비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몇 몰인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몇 몰씩 결합했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M, 금속의 원자량이랑 산소의 원자량 다 줬잖아. 그럼 이 금속은 56분의 11.2몰만큼 반응을 한 거고 산소는 16분의 48몰만큼 반응한 거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48이 아니라 4.8. 소수점 자릿수를 자꾸 틀려. 0.3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고 얘는 0.2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지. 결국 M이랑 산소가 0.2 대 0.3이니까 2 대 3으로 반응한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의 화학식을 만들 때 개수를 2 대 3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4번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됐어요?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 NaCl 이렇게 썼잖아. NaCl을 안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각각 1몰씩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 얼음 H2O라고 썼어. 수소랑 산소가 2대1로 결합해 있는 거지. 그게 걔네들의 몰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결합한 원자들의 몰비와 같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10번. 세 가지 분자 가다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이렇게 했네. 1몰에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1g에 들어있는 이렇게 나왔어. 1몰에 들어있는 사실 생김새 보고 금방 풀 수 있어. 1몰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개수가 같아. 다시 말해 한 개로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은 그냥 생김새대로 그대로 보면 그 안에 탄소가 누가 제일 많아? 다가 제일 많잖아. 다가 가장 크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근데 니은하고 디귿은 거꾸로 1g에 들어있는 으로 했잖아. 몰 개수 뭐 이런 걸로 따질 때는 화학식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람으로 따지면 입장이 좀 달라져. 질량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분자량 같은 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24 더하기 2니까 26. 얘는 36 더하기 6이니까 42. 얘는 얼마냐? 12. 72 더하기 6이니까 78 이렇게 되겠네. 얘네들이 1몰씩 있으면 이런 질량이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1몰을 물어본 게 아니라 1g씩이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돼야 되니까 동일한 질량으로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 같은 경우에는 26g이 있을 때 탄소 원자 2몰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1g이면 1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는 가는 26분의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26g 있을 때 2개 있어. 그럼 1g이면 그 질량으로 나눠줘야지 되는 거지. 다 같은 경우에는 78g 있을 때 6몰 있는 거잖아. 그러면 1g일 때는 78로 나눠야 되는 거지.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누가 더 커? 산수하기 싫은데. 이거는 산수를 할 필요가 없네. 13분의 1이지. 얘는 13분의 1이지. 값이 같아. 맞네?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이제 1g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물어봤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아. 가는 1g, 1g이니까 26분의 수소 원자 2개. 그 다음에 나는 42분의 6개. 다는 78분의 6개겠지? 이건 아까 계산했던 대로 13분의 1이 나올 거고. 이거는 아까 계산했던 대로 13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냐? 7분의 1이잖아. 어떤 게 제일 큰 거야?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지? 그러니까 나가 제일 크네. 맞네. 다 맞는 말이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 그림은 25도씨 실린더. 실린더에 있는 이 피스톤은 원래 압력에 따라 이동하는데 그 압력이 분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분자수가 많으면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면서 밀어내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지금 암모니아랑 질소가 각각 들어있는데 얘가 V리터, 얘가 2V리터라는 거는 그건 얘네들의 몰비와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겠어? 양쪽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잖아. 동일한 압력으로 누르는데 부피 차이가 나는 건 걔네들이 누가 더 많이 있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몰 있다고 치면 얘는 몇 몰인 거야? 2몰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부피비는 몰비와 같아요. 되겠어? 양쪽의 압력이 같을 때.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비는 몰비와 같다.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자수는 N2가 더 많잖아. 그 다음에 원자수는 NH3는 1몰 속에 NH3니까 원자는 총 4몰 있는 거고 N2는 2몰 속에 N2니까 1몰에 2개, 1몰 속 N2 1몰 속에 원자 2몰 있는데 그것에 2배만큼 존재하는 거야. 4몰. 이 두 개는 어때? 같아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질량은 우리 이거 분자량 아니까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 질소는 분자량이 14 더하기 14니까 28이야. 그러면 지금 암모니아는 1몰 있으니까 17g 있을 거 아니야? 질소는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28g 있겠지. 당연히 질소가 더 크다. 맞지? 기억 디귿이 맞아요. 용기에 들어있는 두 가지 기체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이것 중에 하나야. 자, 이거 똑같아. 얘가 2몰이고 얘가 3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이 3배 차이가 나지. 자, 그러면 얘가 1.5배 차이가 나는데 얘가 3배 차이가 나니까 누가 누구라고 봐줄 수밖에 없겠어. 자, 얘네들의 분자량을 생각을 해보자. 가 같은 경우에 가는 예를 들어 2몰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Wg이니까 분자량은 2분의 W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몰 있다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 근데 3몰인데 3Wg이야. 그러면 1몰의 질량을 W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분자량을 W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는 XY2고 하나는 Y2잖아. 분자량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Y2에다 X까지 붙으면 당연히 XY2가 훨씬 커야지 분자량이.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XY2일 수밖에 없어. 얘가 XY2일 수밖에 없고 얘가 Y2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가가 Y2야. 그러면 Y의 원자량 두 개의 합이 2분의 W지.
맞아? 그럼 Y의 원자량은 4분의 W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나가 W야. 근데 나는 Y2에다가 X를 더한 거잖아. 근데 Y2의 분자량이 2분의 W였잖아. 그치? 거기다가 X의 원자량을 더해준 게 W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얼마야? 2분의 W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XY2고 원자량은 Y가 4분의 W인데 X가 2분의 W니까 X가 2개지? 반대로 돼 있지?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비 물어봤어. 자, 기체의 밀도비. 너희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를 따진다는 건 동일한 부피로 질량을 비교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기체에서 동일한 부피라는 건 동일한 몰수를 말하는 거지. 몰수를 똑같게 놓고 질량을 비교한다는 건 결국 뭘 비교하는 거야? 분자량을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밀도비를 물어본다는 말은 분자량비를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그럼 분자량은 지금 아까 위에서 따졌잖아. 가는 2분의 W고 나는 W라면 몇 대 몇이야? 2대1? 응? 1대2지.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니은 하나 맞고 다 틀렸네. 이거 앞에 나왔던 거랑 그림 비슷하게 생겼어. 반응 전, 반응 후. 지금 개수가 2대1이잖아. 그치? 개수비가 2대1, 1대2야. 이렇게 돼. 당연히 얘가 C지. 그럼 이제 누가 A고 누가 B냐 보려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는 몇 개 줄었어? 초록색 동그라미는 반응을 시켰더니 4개 줄었고 세모는 2개 줄었어요. 자, 이렇게 줄었잖아. 다 줄었다. 얘는 4개 줄었고 얘는 2개 줄었어. 이 개수의 B가 몰비랑 같을 거, 개수비랑 같을 거 아니야? 누가 A야? 2배 줄은 애. 더 많이 줄은 애가 A여야지. 적게 줄은 애가 B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은 B가 맞고 생성물은 이 초록색 동그라미 남아있는 거잖아. 생성물은 네모 하나, C. 생성물 한 가지다. 분자량 물어봤는데 자, 반응 안 한 애를 빼고 생각해. 반응 안 한 애를 빼고 생각하면 실제로 반응하는 걸 생각하면 이거의 질량의 총합이 얘의 질량의 총합과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이 질량의 총합이 얘의 질량과 같아. 그러면 여기서 분자가 3개 줄어든 게 여기 2개 생긴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분자 3개가 줄어들 동안 2개가 생기면 실제로 분자량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C가 큰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하고 비교했어? A하고 C를 비교했는데 A든 B든 간에 C보다는 다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분자량은 A가 더 크다라는 설명이 잘못돼 있지? 기억 하나 맞고 틀렸네. 14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줄줄줄 나와 있고 자, 메테인 8g이 모두 반응했을 때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야? 16이잖아. 그럼 8g이면 몇 몰이야? 0.5몰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된 물 분자. 얘네들의 개수비는 1대2 대 1대2니까 메테인에 비해 물은 2배 많이 생겨야 되는 거지. 메테인이 0.5몰 반응하면 물은 얼마 생겨? 1몰 생기니까 일단 얘는 1몰. 아직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부등호지. 이산화탄소 24g.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이런 걸 줬어. 20도씨 1기압이라고. 여기 20도씨 1기압이라고 했고 기체 1몰의 부피 24리터라고 줬으니까 이산화탄소가 24리터 생겼다는 건 1몰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1몰 생겼을 때 반응한 산소는 개수가 2니까 2몰만큼 반응을 했겠지. 그 다음에 메테인 32g. 메테인 32g 분자량이 16이니까 2몰이고 이산화탄소 36g은 아까 1몰이 24리터라고 했잖아. 그럼 36g 1.5리터인 거지. 1.5몰인 거지. 1.5리터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2잖아. 그러면 얘가 2몰 있으면 뭐해? 얘 1.5몰밖에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메테인은 얼마밖에 반응 못해? 0.75몰만 반응해요. 그러면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분자수 물어봤는데 반응 후 누가 남았어? 메테인이 남았지? 2몰 중에 0.75몰만 썼잖아. 그럼 얼마 남아있어? 1.25몰 남아있겠지. 되겠어? 문제에서 남은 거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일 많은 것부터 비교하면 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의 순서네. 요렇게 되네. 15번 오산화 이질소의 분해 반응, 오산화 이질소의 분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수 맞춰보자. 이걸 x를 픽스한, 이 O2를 픽스한 거를 무시하고 그냥 풀어보면 얘가 2개면 얘가 원래 2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가 5개면 여기서 4개니까 원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우리 지금 O2 앞에 계속 1로 픽스 됐잖아. 그럼 아예 2배를 해놓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2배를 하면 2, 4,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 y는 4 이렇게 돼. 이 O2 앞에 1이 있는 거를 너무 고정시켜놓고 문제를 풀려면 x, y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원래 푸는 대로 풀고 O2의 앞에 개수가 똑같아질 수 있게 몇 배 해주면 돼. 그래서 x랑 y를 더하면 6이에요.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상태 다 써있잖아. 모두 기체 맞고. 그리고 자 N2O5 얘가 1몰 반응하면 얘네들의 개수비는 2대 4대 1인데 1몰 반응하면 얘가 1몰 쓰이면 얘는 그것의 2배 2몰 생길 거고 그치? 얘는 그것의 절반 0.5몰 생기겠지? 맞아? 그러면 1몰 줄어들 때 생성되는 기체는 총 2.5몰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전체 분자수 물어봤잖아. 그러면 전체는 줄어든 거랑 생긴 거를 다 더해야 전체인 거지. 그래서 새로 생성된 건 2.5지만 1이 이미 줄었어. 그래서 전체는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거야? 1.5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D것은 틀렸네.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3번. 16번 앞에 있는 거랑 또 똑같은 탄산칼슘 문제다 또 나왔어. 20도씨 기압 탄산칼슘 묽은 염산 반응의 양적 관계 100ml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플루사크 질량이 이거 탄산칼슘 1g을 넣고 모두 반응표 이 모두는 탄산칼슘이 다 반응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반응의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반응 전은 이거잖아. 이 두 개 그치? 반응 전 질량은 W1 더하기 1.0일 거고 반응 후는 이거.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실험을 하면 질량 차이가 나는데 질량 차이가 나는 이유도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갔기 때문이야. 이산화탄소 날아가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처음에 있었던 질량에서 나중 질량을 빼면 날아가 버린 아이의 질량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갔으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 물어봤는데 탄산칼슘 1.0g이 다 반응했어.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어. 그럼 몇 몰이 반응한 거야? 0.01몰이 반응한 거지. 탄산칼슘이랑 이산화탄소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얼마 생겨서 날아갔겠어? 0.1몰 생겨서 날아갔겠지? 0.1몰의 부피 물어보는 거지. 1몰이 24리터잖아. 0.1몰은 0.24리터니까 밀리리터로 치면 240ml가 되겠지. 그 다음에 반응 전 묽은 염산의 몰농도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반응 전에 탄산칼슘이 0.01몰 반응을 했잖아. 그럼 반응 전에 이게 다 반응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HCl은 0.02몰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지금 100ml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또 최소에 필요한 만큼의 농도를 가진 용액이었다고 치면 0.02몰의 HCl이 필요한데 그런 게 들어있는 100ml, 0.1리터짜리 용액인 거잖아. 그러면 농도는 최소 0.2몰 농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0.1은 너무 약해요. 내가 여기서 묽은 염산을 100ml 넣었기 때문에 100ml 그 다음에 어쨌든 HCl이라는 몰수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는 개수비에 맞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용질이 요렇게 들어있고 용액이 요렇게 된 아이의 농도는 최소 이거라는 계산이 나오고 사실 이거보다 진할 수 있지. 더 진한 용액일 수 있어. 왜냐하면 HCl이 정확히 얼마 쓰였는지 몰라. 왜냐하면 탄산칼슘을 다 반응시킨 거잖아. 그 염산이 정확히 얼마나 반응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염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염산의 농도가 부족하면 탄산칼슘이 다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모두 반응시켰다는 말은 탄산칼슘은 어쨌든 다 반응했다는 뜻이야. 그럼 최소한 염산은 0.2 몰농도는 있어줘야 했었다. 100ml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니은 하나 맞고 다 틀렸으니까 답은 2번. 그림은 부피가 같은 A 수용액과 B 수용액. 똑같이 1리터야. 그런데 얘네들의 몰농도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지. 왜? X 몰 퍼 리터 용액인데 지금 1리터 있잖아. 그러면 용질은 X 몰만큼 들어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X 몰 퍼 리터의 용액인데 1리터만큼 있으니까 3분의 2 몰만큼의 용질이 3분의 2 X 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억에 용질의 몰비는 X 대 3분의 2 X니까 3대 2가 나오겠지. 맞네.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비 물어봤는데 분자량은 B가 A의 3배야. 분자량이 B가 A의 3배.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X가 나왔으니까 뭐 A의 분자량을 Y라고 놓으면 B의 분자량은 3Y라고 놓을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우리가 각각 몇 몰 있는지 계산했잖아. 그러면 분자량을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질량도 XY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X몰인데 Y의 분자량을 가지니까 XY 그램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X몰인데 3Y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2XY 그램 질량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지. 맞아? 왜냐하면 이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몰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질량이 바로 나와요. 우리가 질량 주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시키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XY고 뭐고 다 지워버리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나오잖아. 니은이 맞아. 그 다음에 디귿에 A 수용액하고 B 수용액을 만드는데 사용된 용매의 부피. 자, 전체 용액이 1리터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물을 1리터 넣은 건 아니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매의 부피가 얼마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전체 용액이 1리터인 거 말고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디귿은 맞다고 볼 수가 없지. 답은 3번이다. 우리가 농도 환산 문제를 선생님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공식화시켜서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공식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여기서 다 찾을 수가 있거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X%의 염산의 몰 농도를 계산하고 싶은데 일단 주어진 자료는 그 용액의 밀도와 HCl, 용질의 분자량을 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퍼센트 농도로 있는 용액의 특정 질량, 보통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액을 그냥 100g 잡아. 100g이 들어있으면 이런 거잖아. 이 100g 속에 이 퍼센트 농도란 100g 속에 용질이 Xg만큼 들어있기 때문에 X%인 거지.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X%라는 용액이 된다면 100g이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그 퍼센트 농도에 해당하는 질량만큼 있다는 거야. 그래서 HCl의 양은 지금 Xg 들어있어. 그러면 걔게 뭔 몰이야? X를, 그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만큼의 몰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런 몰수다. 그 다음에 나는 전체 용액의 부피로 얘를 나눠야 몰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용액을 100g 딱 얻었잖아. 그럼 이 100g이 몇 리터인지를 알아야 식에다 적용할 수 있겠지. 근데 100g이 몇 리터인지 알려면 밀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용액이나 액체는 밀도가 있어야지 부피와 질량이 환산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환산할 때 잘 모르면 비례식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애야? 1ml가 있으면 걔가 1.2g인 아이인데 지금 나는 100g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몇 밀리리터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럼 X는 100g을 밀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그냥 여기서 문제에서 답만 찾는다고 치면 다 계산을 할 필요는 없네. 자, 이렇게 되면 니은은, 기억은 일단 36분의 X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이거잖아.
맞아? 그럼 니은은 이걸 또 x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y로 하겠다. 니은은 요건데 분모에 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분모를 어떻게 해야 돼? 12로 만들면 위가 1000이 되겠지? 요렇게 되는 거네. 답은 5번이네. 요렇게 환산해서 잠깐만. 미안해. 이거 아니야. 왜? 단위가 뭐야? 리터. 이렇게 넣는 건 뭐야? 밀리리터지. 여기 리터로 가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네. 그러면 4번이네. 그렇네.